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어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 눈들이 좀 녹고 있는데요. 우리 예비 고3 학생들 녹고 있는 눈에 좀 스트레스를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눈이랑 같이 녹아버리게. 네, 그렇게 해야 또 새학년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새 학기를 시작한 학생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저는 뭐 고3 학생을 위해서 이제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신입생들, 고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이제 막 좀 두렵고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편제만 다를 뿐 똑같은 학교입니다. 그런 두려움 없이 또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먼저 찾는 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안정을 찾고 난다면 그다음에 이제 진로 진학의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입학하면 이제 또 대입과 또 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사회에 진출하려면 자신의 적성을 통한 진로 진학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게 방향이 잡힌다면 학교의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들을 파악해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설계를 하는 그런 어떤 준비가 또 학기 초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 선생님들 소개해드리죠. 네, 김현수 선생님, 네. 우리 이제 예비 고2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한마디로 프로가 되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계열이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문과, 이과로 나뉘어지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인원수가 적어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등급 따기도 어렵게 되죠. 근데 그때 또 배우는 과목은 굉장히 자기 전공을 나타내는 과목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프로 정신을 갖고 좀 전문적으로 공부에 좀 매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전공적 합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1학년보다 2학년에 올라갔을 때 계열이 나눠지기 때문에 성적을 획득하기는 어려운데 대신에 또 성적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 또 그것도 근성을 가지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프로가 되자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 딱 5글자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그 학생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학생으로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치유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고3 학생들은 어떤 것을 좀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좀 필요할까요? 예, 뭐 고등학교 3학년은 어차피 이제 1, 2학년 과정의 연속 선상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제 뭐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이제 1학년, 2학년 과정, 이제 3학년 과정까지 3번의 우리의 도전 기회로 보고요. 2번의 도전 기회는 이제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번의 도전 기회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1년을 간다면은 9월 수시 지원부터는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국제통상가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7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국제통상가, 영어, 독서입니다. 희망대학은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글로벌 협력전공, 숙명 미래리더 전형,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래의 국제통상가고 되고 싶은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줬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학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이제 학원에서조차 추천하는 저희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김영주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김영수 선생님, 오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좀 간단한 특징과 또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학생은 이제 국제통상학과를 지원하려고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좋지만 정시 전형으로 지원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능하다, 정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럼 정시와 수시 경쟁력은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볼 때는 수시와 정시의 경쟁력은 55대 45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김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55대 45로 수시에 약간 더 높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전형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제가 이제 수시에서 55를 이제 점수를 준 이유는 뭐냐면 학생이 이제 지원하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평가 요소 중에서 학업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뭐랄까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희망하는 대학으로 봤을 때에는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 교과 성적을 제외한 전 교과가 4, 5, 6등급인 점은 좀 아쉬워요. 그리고 전공과 직접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찾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희망대학에 도달하기에는 수시라는 방편이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역이 각각 국어 4등급, 수학 3등급이에요. 근데 영어는 1등급이기도 한데 본인의 말에 의하면 2등급, 3등급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탐구도 정해지지 않아서 좀 이렇게 여러 과목을 한 번씩 시험을 치러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문계열 정도의 대학은 지원 가능한 점수라서 이것도 수시하고 봤을 때 45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55대 45로 한번 가능성을 점쳐봤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 네네. 유리한 전형도 살펴볼까요? 네, 연이어서 유리한 전형을 보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 두 번째가 정시 전형. 그리고 만약에 내신 성적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면접을 좀 대비를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국제통상학과를 한번 지원해 보면 어떻겠는가. 3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네. 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9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국어는 4등급, 수학 나형은 84.54 100분위에 3등급, 영어를 좀 잘합니다. 96.77에 1등급, 한국사는 6등급이고요. 탐구 생활과 윤리는 3등급, 한국지리는 5등급. 그래서 총 100분위 합계를 보면 305.66점에 평균 76.42점입니다. 등급은 3등급이 되겠고요. 3월 성적하고 비교해 보면 국어는 그냥 4등급에 머무르고 있고 수학도 3등급에 머무르고 있고요.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사는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조금 떨어졌고 3월에는 세계지리 5등급, 그다음에 사회문화가 4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등급을 보면은 사회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각각 조금 뭐 상승한 과목도 있고 조금 하락한 과목도 있고 그래서 3월 평균은 3.38등급 정도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네. 우선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점수가 등급이 가장 좋은 과목부터 제가 교과부터 한번 나열을 해보면 영어가 1.8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수학이 4등급, 사회 4등급, 그리고 국어가 5.2등급, 그래서 국수 4 국어, 그러니까 국수 0 4죠. 평균이 3.7등급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의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수학은 5등급에서 3등급까지 상승했다가 4등급에 잠깐 이제 머무르고 있고요. 영어는 1등급, 3등급, 2등급, 다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께서 먼저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네. 자, 맑음은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독서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네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우선 동아리 활동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학생이 독서 토론반이라든지 심리 탐구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자율 동아리는 베이커리 반을 하나 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독서 토론이나 심리 탐구 동아리는 기본 소양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랄까 리더십이나 또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어떤 활동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영어 말하기나 영어 경시 대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장려상 정도 되었는데 그 뭐 상의 등위를 떠나서 요 정도 가지고는 학업 능력의 우수성이라든지 또는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기엔 조금 부족해서 수상 경력도 보통이라고 제가 줘봤고요. 자율활동을 보면은 1학년 2학기에 학급 회장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기재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학교 행사에서 어느 정도 성실히 참여한 거는 드러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이 리더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성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가 않아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구름을 주었습니다. 즉 보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봉사 부문에서 모범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봉사활동의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일회성 봉사활동이 몇 건 있어요. 몇 건 정도 있는 거 외에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이것도 보통을 주고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성실히 참여했는데 본인이 이제 직접 찾아서 어떤 진로 활동을 한 그런 흔적은 찾기 어려워서 이것도 역시 보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칭찬할 만한 게 있어요. 독서 활동인데요. 총 이제 32권의 책을 읽었고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책을 읽었고요. 사회과학 분야 책도 13권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인이 전공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양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서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예비 고3이기 때문에 3학년이 되면 비교과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그룹이 많이 평가된 게 아쉽기는 한데요. 뭐 조금씩 보충을 해 나가야겠죠. 할 수 있을 때. 자, 그럼 우리 학생 이제 지망 대학들 세 군데를 보내줬는데요, 선생님. 네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지망한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이제 인하대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김영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인하대에 대한 준비 사항부터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교과 준비도는 제가 별점 2개를 줬고요. 네.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 그다음에 수능 준비도는 이제 수능은 인하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 특징이 좀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이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경쟁률을 보면은 인하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명칭을 하고 통일한 게 작년부터예요. 그래서 2016학년도엔 7.96대 1이었는데 그 전해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주 여러 갈래로 이렇게 구분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한번 제가 봤을 때 6.4대 1 정도가 됐었죠.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형 방법이 1단계에서는 서류 종합평가로 100% 서류 종합평가만 반영해서 3배수 정도를 모집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70%에다가 면접 30%로 선발합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2016학년도 요강을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실제 수시 모집 요강은 4월 30일 정도에 나온다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하시고요. 그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제출 2016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출 서류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예요. 그다음에 이 지원 자격을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주도 학습 역량, 진로 개발 역량, 리더십 역량, 글로벌 역량 중 하나 이상의 역량을 갖춘 자. 이건 인하대는 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그런 그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인하대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서류 평가를 할 때에는 인하대는 인성, 지성, 적성이라는 평가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3배수를 선발한다 하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도 2, 3인의 면접위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성과 적성에 따라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 중심으로 개별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2015년 입시 결과를 살펴봤을 때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슷한 유형인데 타스피형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2.27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고 일반적으로 인하대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했는데 재작년까지는 그 합격자의 그 폭이 좀 이게 좀 광범위한 그런 학교의 하나예요. 그래서 타스피형 인재 같은 경우에 2.27이지만 그거보다 3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도 낮은 그러니까 더 성적이 좋았지만 또 떨어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전 가능성을 봤을 때 2015학년도 최저 합격자의 교과 성적이 학생 성적하고 비슷하긴 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주 네. 드물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성적으로 보면은 학생이 많이 교과 성적이 부족한 상태이죠. 교과만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비교과 수준을 봤을 때도 교과를 이렇게 넘을 만큼의 비교과 성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좀 도전 가능성에서 상향이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또 추천을 해주실 만한 전형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자, 우선 이제 추천 전형을 소개하기 전에 학생한테 제가 이제 좀 권유해 볼 만한 얘기가 있어요. 먼저 그거 보시면, 자, 이제 현재 학생부를 보면은 이 학생은 국제통상학부를 지원했지만 국제통상학부보다는 국제학부나 국제관계학과 정도로 지원을 하면 현 학생부 상태에서는 그게 좀 더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학과를 좀 변경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현재 교과나 비교과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는 있어요. 국제통상학부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좀 낮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정시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 수준보다도 낮은 대학에 합격하는 결과가 돼서 전공하려는 과를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이 또 어문 계열을 지원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다지 유리하진 않아요. 종합전형은. 왜냐하면 학생은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느라고 독일어 거점 학교를 다녔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취도가 D예요. 그래서 조금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구나. 긍정적인 도전했다라는 건 되겠지만 그다음에 영어 성적하고 수상 경력이 있기는 한데 조금 이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문 계열의 어떤 자기가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다음에 일본어 성적이 이제 이게 많은 학생들이 우를 범하기 쉬운 건데 일본어 성적 같은 제2외국어 성적이 7등급 이런 게 있어요. 5등급 이렇거든요. 7등급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특히 국제통상학과 같은 또 국제관계학과 같은 데를 가려면은 그 제2외국어 성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것이 어학 성적이 조금 나쁘다는 점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가정가사라든지 뭐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과목이라 할지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전공에 관련된 과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학업 역량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성실성이랄까 학업 역량 부분에서 조금 좋지 않죠. 7등급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관리를 좀 잘못한 점이 아쉽다. 따라서 어문 계열 쪽으로는 지원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제통상학부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과인 수학교과 성적을 좀 향상시키시고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나 1학년, 2학년 후배들하고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3학년 언니는 조금 관리하는 수준의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해주실 수도 있죠. 거기에서 좀 소논문 등의 산출문을 좀 내시거나 또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좀 쓸 수 있는 어떠한 탐구 활동을 하실 수 있다면 해서
근데 이게 3학년 1학기 하긴 참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제통상학과에 한번 지원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국제 지금 개발협력이나 국제관계라는 그런 학과로 좀 눈을 돌리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비교과를 조금만 보완하셔가지고 일단은 수시에 지원을 하시고 대신 마음속으로 나는 정시로 갈 수도 있다. 정시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수능 성적이 계속 수능 성적을 보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덕성인재 전형을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명을 모집했어요. 2015학년도에는 13.5대 1이었고요. 2016학년도에는 10.5대 1이었습니다. 선발 인재상이 자기주도적 탐색 활동을 통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잠재력과 덕성을 겸비한 학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40%가 반영된다는 게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할 때에는 정말 죽기로 국제통상학과니까 네. 정말 죽기로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란 뜻이겠죠. 정말 열심히 성적을 좀 향상시키면 왜냐하면 이 학생이 영어 성적도 좋고 수학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적을 향상시켜서 향상도를 보여주면 돼요. 학생은 1학년 때보다 2학년 성적이 분명히 향상됐단 말이죠. 3학년 성적 향상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과를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서류평가 60%인데 이 학생이 해온 것들이 조금만 보완을 하면 그렇게 또 어긋나지는 않아요. 도전도 했거든요. 거점 학교도 다녔고 독일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하는 의미로 제가 조금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학생부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 사회 교과 내에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을 아까 교과 40%에서 반영하고요. 또 학생부하고 자소서에 서류 평가를 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권유를 해드렸는고 하니 전년에 3.06 등급이 합격자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2015학년도에 어느 정도는 조금 성적을 향상시키면 가능하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향상시키고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을 조금만 보완하면은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국제통상학과를 가되 이제 수학 성적도 열심히 높이고 네. 영어 성적도 더 높이고 뭐 비교과도 더 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이제 국제학부나 국제관계학과로 이제 조금 트는 방법을 네네.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추천은 우리 학생이 원하는 국제통상학과를 네.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이제 성적 교과 성적만 조금 더 올리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윤서연 선생님 혹시 우리 학생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아까 이제 김영수 선생님이 상담하실 때 수시와 정시 이제 경쟁력 비율을 55대 45로 좀 네. 비슷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하고 정시하고 이렇게 엇비슷한 상황이라서 지금 3학년 1학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는 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할지 아니면 정시에 경쟁력을 살릴지 사실 정시도 영어는 지금 1등급이고요. 수학도 100분위가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수시에도 미련을 못 버리고 또 정시에도 미련을 또 못 버려서 두 개를 다 완전하게 잘할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이 되면 조금 더 집중하는 전형을 좀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김영수 선생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세세한 부분들을 많이 상담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내가 중심으로 밀고 나갈 전형의 방향을 무엇보다도 좀 확실하게 잡아가는 것 이것이 조금 더 합격의 길에 이르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겐 무엇보다 전략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새로 방향을 설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우리 학생 이제 3학년이 언제 되죠? 이제 3월 달부터 내일부터. 네. 내일 모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학년 생활 시작이 될 텐데 오늘 이 상담이 딱 시기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열심히 3학년 생활 잘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